안녕하세요. 철도의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역분사 전략에 업데이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분사 전략만큼이나 또 어쩌다가 발견하게 된 기능인데요. 기존의 전략에서는 분할수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10분할이면 10분할 이런 식으로 다 고정돼서 분할수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좀 분할수를 늘려서 좀 위험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때는 그것을 고려해서 기본 분할수에 추가로 분할수를 더 늘리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백테스트 해봤더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업데이트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 역분사 스크립트와 달라진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가변 분할이다 보니까 현재봉에서 최대 몇 분할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최대 분할수를 같이 표시해 줬습니다. 앞에는 몇 회차인지, 지금 이 봉에서는 매수 주문이 4번 들어갔죠.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최대로는 20차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을 표시해 줍니다. 속성에서 여기 가격 수량 및 얼러트 출력 이걸 체크해 보시면요, 기존처럼 이 회차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매수가 되는지, 그리고 매수량 내 자본금 대비 몇 퍼센트 매수가 되는지 이것을 이제 표시를 해주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최대 분할수까지 여기다 표시를 해주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또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그냥 이 체크에 추가를 해가지고 가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원래 이 체크 항목은 맨 끝에 보시면은 얼러트 이제 디버깅용이죠. 이 라벨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었는데, 이 뒤에 각 분할 회차의 가격과 수량까지도 이제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또 길어졌죠.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고정 분할수다 보니까 다 20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분할수를 가변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스크립트를 잠깐 보면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스크립트는 유료 멤버십이죠. 스크립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만 공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만 살짝 앞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D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분할수, 기본적인 분할수에 추가로 더해주는 분할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이전봉 기준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작가 대비 저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이제 분할수를 더해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꼬리가 길게 달린 봉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1 빼기 저가가 0.19632죠. 나누기 시작가가 0.22076 이것입니다. 그럼 0.11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수, 이 소수점은 버리고요. 11이죠. 그러니까 20분할에서 추가적으로 이 11분할을 더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변동성을 가격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다른 그 변동성에 관련된 지표를 사용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다른 것도 연구 중인데 이 수치를 넣었을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일단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11분할을 추가로 그 다음 봉에 더해주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전략 속성에서 이 가변 분할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자, 바뀌었죠. 기본 분할수인 20분할에서 아까 계산을 통해서 추가로 더해 주어야 할 분할수 11이 더해서 31분할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봉에서는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되지 않았고요. 자, 다른 봉들에서도 보시면은 기본 분할수 20에다가 그 이전에 시가 대비 저가의 퍼센트 비율로 분할수가 다 이렇게 추가로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떨어진 봉을 보시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2분할이 더 들어가서 52분할까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크게 내려온 다음에 그 변동성이 이만큼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큰 변동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어서 이러한 가변 분할 전략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테스터로 보시면은 이건 지금 가변 분할이 적용된 결과죠. 그럼 가변 분할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보시면은
체크를 해제해 볼게요. 지금 가변 분할을 적용했을 때는 순이익이 1824%, 최대 손실폭 MDD는 10% 정도가 되었고요. 이 가변 분할을 적용하지 않고 고정 분할 20으로 들어가면은 순이익은 줄어들었죠. 1764%가 됐고요. 최대 손실폭은 2배 이상 25%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 분할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한 분할수당 수량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손실폭이 줄어들고 추가적인 효과로 순이익은 약간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분할에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분할수에다가 더해지는 분할수, 아까 예로 들었던 이 구간을 볼까요? 추가 분할수가 10일이 나와서 30일이 최종 분할수가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추가 곱을 한 1.2 정도로 했다. 그러면 이제 추가 분할수 10일에다가 1.2를 곱해서 11 곱하기 1.2 하면은 13이 되겠죠. 11분할이 아니라 2분할 더 늘어난 13분할을 더 추가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가 곱이 너무 크게 들어가면은 좀 에러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2다. 그러면 이제 단박에 이제 이런 계산 불능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100분할 이상이 되면은 가격이 이제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주시지 말고 적당히 에러가 나지 않은 선에서 주시면은 일단 최대 손실폭을 약간 더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뭐 에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른 종목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리플 가변 분할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650%의 MDD 25%, 가변 분할 적용하면 순이익은 약간 줄어들었죠. 근데 최대 손실폭도 약간 5% 정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네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가변 분할 적용하지 않으면 순이익은 600, MDD는 20% 정도, 가변 분할 적용하면 순이익은 약간 줄어들었고요. 손실폭은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카닷도 보시면 300% 순이익에 MDD 18%, 가변 분할 적용하면 순이익은 한 120% 정도 줄어드네요. 근데 손실폭도 줄일 수 있고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614, MDD 23%. 역시 순이익은 약간 줄어들고요. 최대 손실폭은 거의 뭐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네요. 그 다음에 시바코인인가요, 이거? 얘도 순이익 136에 MDD 21%인데 순이익은 약간 줄고 최대 손실폭도 5%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치라는 코인인데요. 순이익은 186에 MDD 19%, 가변 분할 적용하면 순이익 약간 줄고 손실폭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순이익 132에 MDD 6%, 순이익 약간 줄어들었고요. 최대 손실폭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 효과는 도지코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순이익은 늘어나고 MDD는 줄어들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전 봉의 변동성을 가지고 현재 봉에서 분할수를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변 분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크립트는 이미 카페에 올려놨고요. 유료 전략이다 보니까 스크립트 멤버십 회원분들 때만 공개가 됩니다. 저는 아직 가변 분할을 적용은 하지는 않았어요. 먼저 스크립트 올려드리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본 다음에 가변 분할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물론 파이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좀 코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파이썬 역분사에서도 가변 분할을 적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 적용하셔서 에러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